손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품도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공실률이 없네?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월세를 내고 싶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빌딩 쪽은 특히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는데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를 손품이라 그래요. 손 써서 이제 보통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쓰잖아요. 손품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품도 중요해요. 상권이나 이런 거를 보려면 직접 가야겠네요. 직접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기 전에 이제 사전 답사를 먼저 손품으로 하는 거죠. 한 30억짜리 건물을 알아보려고 해서 다른 손님은 200억짜리 건물을 알아보려고 한쪽으로 기울립니까? 아니 똑같이 해야죠. 예. 뭐 30억짜리 될 수 있고 200억짜리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느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금액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서요. 그냥 한번 해본 말입니다. 보통 이제 건물을 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 괜찮네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생긴 거 그대로의 그 건물 딱 보고 공실률이 없네? 맞나요? 아 그것도 중요해요. 건물이 깨끗하네? 예, 그런 것도 중요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그 정도? 보통은 건물을 가 보시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여기 들어오고 싶을까?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월세를 내고 싶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나라면 여기 이 정도 월세는 안 내는데? 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요. 봤을 때 여기보다 저기가 더 쌌는데? 저기가 상황이 더 좋은데 왜 여기를 임대료 이걸 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임차인이라면 들어가고 싶은 건물.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네요. 이게 딱 봤을 때 난 여기 얼마 이상 돼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여기는 막 두세 배의 임차를 주고 한다. 그러면 의심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뻥튀기? 뻥튀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갈아 임차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계약 때 통장 사본을 보여달라고 해서 6개월치나 1년치를 월세를 한번 봐야죠. 빌딩 건물주의 통장 사본, 임차인들이 계속 매월 입금했던 그 내역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는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굳이 확인을 안 해보셔도 되죠. 왜냐면 그런 거 자기 통장 사본을 보여주는 게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 그렇죠.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더 좋은 거는 봄에도 가보고 여름에도 가보고 가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봐야지 여기 상권이 엄청 괜찮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좋은 건물이 나왔을 때 그런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 뭐 4계절 다 겪어봤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 곳이라든지 예전에 살았던 곳, 지금 사는 곳, 예전 직장, 현 직장 이런 곳이 내가 투자하기는 편하죠. 그게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지역, 강남 아니면 지금 성수동도 괜찮고요. 마포 쪽도 괜찮고 홍대 쪽.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부동산이 있을 때 거기 방문을 했다. 답사를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팁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빌딩 셀러리한테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혼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의뢰를 했어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해주고 얘기를 해드리죠. 근데 저희도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전문가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의 확신이거든요. 자기가 아침, 점심, 저녁 가보셨는데 사계절을 다 못 가보잖아요. 주변에 팔린 것보다 좀 저렴하다, 아니,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건물들은 사계절을 다 못 겪어보잖아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좀 들으셔야지 건물을 사실 때 훨씬 더 좋으신 거죠. 보통 건물 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하고 겨울 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겨울 때 추운데 누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여기는 1층 상권인데. 그럼 모든 부동산이 겨울에 원래 알아봐야 되나 보다.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긴 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토지 같은 거 겨울에 봐야 땅 모양이 보이는 거죠. 나무들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렇죠. 풀도 다 죽어 있고. 빌딩도 마찬가지네요. 겨울에 봐야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하자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겨울에 하자들 많이 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건 하자는 똑같고요.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직접 이제 경사도라든지 보통 이제 손품으로 이제 로드뷰로 보더라도 경사 같은 걸 잘 못 봐요. 안 보이죠. 주변 상권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못 보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빌딩 가시면 문이 열려있는 빌딩들이 있어요. 근생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빌딩들 같은 경우는 문을 많이 열어놔요. 그러면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옥상에 상계층 정도 계속 내려오면서 건물 상태라든지 이 빌딩이 어떻는지는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요. 보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뭘 봐야 되죠? 계단을 보나? 보통 옥상이 문이 열려 있으면 옥상에서 건물 모양이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완전한 직사각이 아니라 네. 약간 마른 목걸이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옥상이 제일 작긴 하지만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건물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옥상 가고 한번 보고 걸어 내려오면서 건물 상태 보고 임차인 상태 보고, 그리고 빌딩 답사할 때 또 중요한 거는 내가 가보면 빌딩이 편안한 빌딩이 있어요. 내가 가봤더니 여기 괜찮네. 사람들 별로 안 지나다니는데도 편안해요. 그런 빌딩들이 있어요. 내가 갔는데 뭔가 불편해.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건데. 그렇죠. 올라가 보고 내가 느껴봐야 돼요. 정말 편안하다. 이 건물 사면은 괜찮겠다 싶은 건물들이 있어요. 빌딩을 사시려면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건물이든지 100% 만족하는 건물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보고 나서 70% 80% 정도 만족을 하시면 매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모자란 20% 30%를 채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만족해요. 그럼 무조건 사셔야죠. 달러 빚을 내서를 사셔야죠. 근데 엄청 좋아. 다 완벽해. 근데 돈이 완벽하지 않네. 어딜 뒤져봐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빌딩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자를 2년 3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결혼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100% 만족을 못 하시잖아요. 내가 2년 3년 사귀어보고 아니 그 이상 사귀어보고 결혼을 하더라도 만족을 못 하는데 내가 뭐 한 달, 두 달, 뭐 일주일, 2주 본다고 이 빌딩이 나한테 100% 만족하시겠어요? 이해는 되는데요. 괜찮으세요? 100% 만족하는 건물 찾지 마시고 강꽃 끝에 악수를 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편안하게 보시고 내가 이 건물을 고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커버가 가능한 거는 감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커버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은 안 되죠.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제 답사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은 되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빌딩 보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부터 봐야 될지를 보면 이쁘네 이게 다니까 외관을 보고 아니면은 입지 정도. 유동인구마저도 뭐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딱 기준이 서요. 기본적으로 구매자가 만족하는 거를 먼저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만약에 건물이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중개인분이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요. 수익률이 좋아. 이럴 때 어때? 건물 진짜 싫어. 근데 수익률이 좋아. 저는 추천을 안 드리죠. 수익률만 보고 사시면 이게 만약에 수익률이 조금이나 떨어지면 이 건물을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어떤 손님은 뭐 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 건물을 하나 사면서 막내 아들로 삼으려고 샀다. 그렇게 생각하자고 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솔직히 뭐 빌딩을 잘 사놓으면 아들보다 나을 수 있죠. 뭐 속 썩이는 거 없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이 되니까. 아들은 돈이 나가고. 그렇죠. 말 안 듣고 아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뭐 좋은 빌딩 사시는 게 가장 좋죠. 완전 초보자가 접근했을 때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죠. 자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돈이 어느 정도 되면 대출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런 건물 정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다가가니까 일단은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중요했거든요. 오늘 좀 중요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뭐 한 7개 컨텐츠를 할 예정인데 똑같은 컨텐츠를 계속 이어갈 내용인데 거의 기본적인 내용.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발품을 팔았는지 이제 배웠어요. 네.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실 거예요.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그게 몇 번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 있나요? 그 내용이? 그렇죠. 있죠. 많이 알면 알수록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이래서 빌딩을 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오늘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